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전시 전국편을 소개합니다. 서울편은 지난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전시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플레이 위드 디스코입니다. 전시는 디스코의 발전부터 쇠퇴까지 그리고 디스코가 남긴 다양한 면모를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 보여주는데요. 정확하게 디스코는 춤추는 공간 혹은 문화, 춤추기 적합한 음악 같은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 디스코테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한동안 고고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했던 이 디스코는 1970년대 뉴욕 게이와 흑인 클럽에서 크게 유행하고 여기에 1977년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가 개봉하면서 전 세계를 디스코 열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이번 전시 플레이 위드 디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었던 스튜디오 54에서 디스코 디바라고 불리던 셀리 린먼에게 헌장하는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에도 80년대에 이런 디스코 문화가 유입되었고 90년대 대중음악의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단지 음악만이 아닌 디스코 스타일을 정착시켰습니다. 1980, 90년대에 내노라는 춤꾼들이 모였던 이태원의 문나이트가 이런 문화를 수용하면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전시는 교육, 공연, 이벤트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코 문화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전시는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최소한의 옷장입니다. 약 20년간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고 빠르게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패스트 패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는데요. 이런 패스트 패션은 버려지는 패션 제품들만큼이나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 인력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류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패션 키워드로 대두되었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적 요소는 물론 경제성, 사회성을 강조하며 재료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전시는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부 옷장 파헤치기에서는 의류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을 보여주면서 패션 산업이 지닌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3부 옷장 비우기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과 대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패션에 대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 전시는 부산에서 열리는 런웨이 싱가포르입니다. 전시는 싱가포르의 패션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는데요. 장인 정신, 전통의 혁신,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주제로 선보이는 전시를 통해 싱가포르 패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부에서 선보이는 도시민에서는 싱가포르 스트리트웨어를 통한 싱가포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K-팝 아티스트들이 착용했던 싱가포르 브랜드의 옷을 소개합니다. 최근 정체성과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 있는 요소로 여겨지면서 덴마크의 코펜하겐, 노르웨이의 오슬로 같이 패션 주요 도시에서 벗어난 도시들이 패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패션이 도시를 트렌디하고 유명한 관광지로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를 통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을 비교해보고 또 K-패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관광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와 K-패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시는 11월 21일부터 서울 KF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11월 달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네 번째 전시는 인천에서 열리는 러브 인 파라다이스 뱅크시 앤 키스 헤링입니다. 뱅크시와 키스 헤링은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패션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가들인데요. 이들은 낙서라는 주변 문화를 순수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시는 그들이 전달하는 사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정치, 사회, 환경, 자본주의, 평화 등 사회적 쟁점을 풍자하며 예술을 매개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계몽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헤링은 자신의 작품을 티셔츠, 장난감 등으로 제작해 상품화하고 라코스테, 타미, 코치 등 여러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며 자신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반면 뱅크시는 철저히 정체를 숨깁니다. 22년 FW 컬렉션에서 게스가 뱅크시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뱅크시는 이를 두고 게스가 자신의 예술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도둑질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고 사람들에게 게스에 가서 옷을 훔치라고 해도 잘못이 아니지 않냐며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통해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행보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두 작가의 전시를 통해 각각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의미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추천 전시는 경주에서 열리는 할머니 화가 로즈 와일리의 개인전 훌로 어게인입니다. 그녀는 올해 86세로 75세의 나이에 신진 작가로 데뷔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스타 작가입니다. 그녀는 영화, 스포츠, 패션 사진, 미디어 등 대중적인 문화 범주에서 인상적인 이미지를 포착해 그녀만의 이미지로 재현합니다. 그녀는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소재라면 고야, 세잔 같은 유명 화가의 작품부터 무엇이든지 차용하는데요. 이는 혼성 모방과는 또 다른 특별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맥락이나 형식 없이 그녀의 기억이나 경험으로 조작된 이미지는 원본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그녀의 작품 속에는 유난히 여성과 옷 그리고 레터링이 많이 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강조하는 가독성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오래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쉽게 읽혀지는 그녀의 작품들은 그녀가 강조하는 것처럼 가독성이 있죠.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간결하고 쉬운 것을 선호하는 요즘 세대, 즉 MZ세대와 닮아 있는 듯합니다. 일상에서 영감을 찾아내 쉬운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요즘 시대에 적합한 혹은 필요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전시 전국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패션의 관점으로 재미있는 문화예술 이야기와 전시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